안녕하세요. 자, 로봇공학 담당을 맡고 있는 남균입니다. 자, 12주차 녹화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1강의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이제 VRC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지요. 예. 또 이제 어, 1강의는 이제 어, 로봇 공학 중에서 여러 가지 에, 아이템별로 전부 다 쭉 한 357페이지까지 왔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로봇의 어플리케이션 용도가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아크 용도, 스포트 용도, 핸들링 용도 등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크 용도 중에서 이제 용접 전원이 없으면 아크 용도를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즉, 과거에 사람이 이제 수동 용접으로 해서 많이 용접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인건비도 비싸지고 또 용접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로봇으로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용접 전원하고 인터페이싱을 해서 자동으로 용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가 로봇하고 용접 전원, 용접기하고 예,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로봇은 어느 정도 이제 얼개는 이제 감이 잡으셨겠지만은 이 용접기 쪽에서도 로봇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깊이까지는 알면 머리 터지고요. 최소한 로봇하고 용접기 사이에 어떠한 메커니즘, 또 어떠한 기능, 어떠한 역할, 어떠한 인터페이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산업용 로봇 중에 아크 로봇의 용접 전원. 자, 이름은 용접 전원의 이름 모토웰드 X350입니다. X350. 예.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서서히 한번 깊이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그 VRC에서도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화면 한번 공유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 로봇하고 컨트롤러하고 이렇게 워크만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예. 여기서 보면 뭐 다른 거는 뭐 액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키패드는 다 동일한데요. 여기서 이제 좀 봐야 할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자, 여기서 용접기라고 하면 이 컨트롤러, 그 다음에 여기 용접 전원입니다. 용접 전원. 음, 여기에 음, 포토웰드 X350이고요. 메인 전원 스위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케이블 단자대, 마이너스 케이블 단자재. 자, 플러스 케이블 단자재는 이쪽 토치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케이블은 이 단자대하고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이쪽 마이너스죠.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정도 전체적인 시스템 레이아웃을 봤을 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음, 라는 것을 인식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자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례가 좀 나옵니다. 이게 몇 페이지 정도 되냐면, 전체적으로 한번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목차가 나오고요. 목차에서 특징 사양. 그 다음에 교류 유닛은 여기선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용접 패키지가 있고, 사양 일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X350의 특징과 사양 쭉 나옵니다. 특징과 사양. 어, 아이고. 여기까지 특징 사양이고요. 그다음에 XACU라고 있는데 교류 유니트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이제 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용접 패키지 모토팩 WL300 이런 게 있고요. 있고 그다음에 모토웰 X350에 대한 스펙이죠, 스펙. 음, 그다음에 이제 X350하고 로봇하고 접촉 전개도예요. 요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이제 W300 플러스라고 하는 그 이글 공법이 또 나오는데요. 우선 그거는 2강이나 3강일 때 아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자, X350 모토열드 X4 순서 용접 전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모터열드 X350 특징과 사양에서 싱크로 웰링 기능 탑재, 스패터 발생 절감, 용접 조건 가이드 기능. 요게 주요 내용이고요. 이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뭐 특징은 많은데요. 그 전 단계 용접 전원 파워 소스가 있어요. 그 기회가 되면 어, SR350이라고 요거보다 한 단계 낮은 급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게 될 거예요. 네, 패키지 구성 WL300 패키지 구성 그다음에 과거 유사 기종과의 차이점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X350에 대한 스펙 나올 거고요. 자, 첫 번째 싱크로 웰딩 기능을 탑재했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컨트롤러에 AI 기능이 일부 좀 들어가 있어요. 일부, 일부.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표를 보는 건 뭐냐면,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그 들어가는데, 컨트롤러에서 AI 기능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X350하고 인터페이싱을 하지요. 어떻게 인터페이싱을 하냐면, 과거에는 그냥 아이오 배선만 해가지고 실배선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AI 기능이라든지 데이터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컨트롤러하고 용접 요 X350 요거하고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더넷 통신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서로 송수신하고 있어요. 네, AI 기능하면 일단 양이 많아 보이죠. 그 데이터들을 이더넷 통신으로 대용량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능에서 최적의 용접 파라미터를 용접기에 송신한다. 그러면 이 용접 전원은 파형 파라미터에서 최적인 파형을 출력. 당연히 컨트롤러에서 지정을 때릴 때 최적의 용접 파라미터를 용접기에 보냈으니까 이 용접기는 거기서 최적인 파형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 AI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이 컨트롤러는 뭐하고 또 연결돼 있죠? 이 매니플레이터, 로봇하고 연결돼 있죠? 로봇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토치. 나중에 이제 지금 2학년 1학년, 2학년 생들 1학기 때 지금 재학생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처럼 재직자반들이 지금 열심히
열심히 지금 이 토치 자세에 따른 용접 변화를 전부 다 실제로 용접하면서 어, 유- 용접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의 터치 각도에도 최적의 용접 파라미터를 연산을 합니다. 왜? 이 터치 자세의 이 각도는 요 로봇에서만 표현이 됩니다. 현재 몇 도에 있다, 25도에 있다, 45도에 있다, 토치 진행 각도는 0도다, 뭐 5도다, 또는 겨냥 각도가 10도다, 20도다, 30도다, 40도다, 전부 다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컨트롤러는 AI 기능을 가미해서 최종 용도 파라미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용접 파형의 이미지예요. 이렇게 원주 용접을 할 때, 즉 여기 이제 파이프 형태인데요. 여기에 토치 자세가 있을 때, 여기에 토치 자세가 있을 때 용접 파형이 다릅니다. 뭐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좋고 나쁘다는 지금 얘기할 그 단계는 아니고요. 여기에 있을 때도 있고 여기에 있을 때도 여기에 있을 때 이거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펜던트 PP를 가지고 여기에서 전부 다 위치 등록을 하는 거죠. 그거에 따른 결과물로 외관 비디오를 봤을 때 잘 나오는 게 최적인 용접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고요. 그래서 토치 자세에 의한 스패터 증가를 억제하는 거죠. 스패터 증가를 억제한다? 스패터 증가를 억제한다는 얘기에서 의문점을 가질 건데요. 스패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용접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알 건데요. 접해보지, 접해보시지 못한 분들은 이제 뭐냐면, 스패, 그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용접을 할 때 스패터가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패터가 발생을 한다. 불꽃으로 발생을 한다. 발생한다는 얘기는 주워 담지도 못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즉, 쓸데없이 비용을 많이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치 자세에 의해서 스패터 증가를 억제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이 시스템이.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용접 토치 각도에 대응해서 적절한 용접 파형 조정을 자동으로 행하는 싱크로 웰딩 기능을 새롭게 탑재하였고, 토치 각도가 변화하는 용접 조건의 조정 시간이 단축, 당연히 용접 시간 조정 시간이 단축되죠. 왜? 자동으로 용접 파형을 실시하기 때문에 단축하고 용접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죠. 요게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스페타 발생량 절감을 해서 이거는 이제 CO2 100% 단례 용접이 있고 그다음에 매그 단례 용접, 매그 단락 용접이란 건 뭐죠? 자, 우선 매그라는 건 뭐죠? 혼합가스죠. 어, 용접 분류에는 용접 가스에 의한 분류에 의하면 100% CO2 100%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가스 용접, 즉 매그 용접, 즉 알곤 80%에 CO2 20%. 그 다음에 또 미그 용접이 있어요. 미그. 자, 미그는 알곤 97, 8%에 헬륨이나 질소 또는 산소 2, 3% 가미를 해서 하는 게 이제 미그 용접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스패터 발생량을 절감시키는데 매그 단례 용접에서의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요.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 우측에 있는 게 X350 싱크로 웰딩 용접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좌측은 과거 기종 RL350.
과거 기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건이 또 이제 당연히 좀 뭐 있어야 되겠죠. 어떤 조건이냐면, 어, 우선 RL350하고 X3 비교를 좀 해봤어요. 우측은 싱크로 웰딩이고요. 자, 용접 조건은 뭐냐면 동일해야 되겠죠. 와이어 경우 1.2mm, 토치 자세는 전진각도 20%, 용접 속도는 80 CPM, 80cm per minute죠. 자, 용접 전류는 150 암페어, 180 암페어, 200 암페어 세 개로 나눴죠. 거기에 따른 RL350의 스페터 발생량, X350의 스페터 발생량을 데이터를 비교했었습니다. 자, RL350 파란색, X350 고동색. 이 용접 전류를 쫙 측정해 보니까 X350 0.86, RL350 0.098, 조금 더 많죠? RL350이 이 RL350, X350 나오기 이전 버전의 그 용접 파워 소스예요. 180A에서도 마찬가지. 200A에서도 X350이 당연히 최신 기종이니까 이런 스페더 발생량도 적어야 되겠죠. 네. 자, 요거는 RL350과 X350의 이제 단순 비교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는 X350이지만 싱크로 웰딩 기능을 탑재했다고 얘기를 드렸죠. 싱크로 웰딩을 넣었을 때의 기능. 자, 싱크로 기능 없음, 싱크로 기능 있음. 자, 요거에 대한, 요거에 대한 조건인데요. 자,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스페서 발생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건은 뭐냐? 와이어경 1.2mm, 토치 자세 전진각이지만 0도일 때, 20도일 때, 40도일 때, 0도일 때, 20도일 때, 40도일 때. 근데 용접 속도 80 CPM. 자, 여기서 전진각이 0도냐, 20도냐, 40도냐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VRC에서 잠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건 전진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의를 돕고자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요 여기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 때, 이렇게 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0도일 때는 요 면과 진행 방향의 수직,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도, 20도, 10도, 20도, 30도, 40도,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 요거는 후진법이 되겠죠. 진행 방향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 때. 자, 전진법을 썼을 때 0도, 5도, 10도, 15도, 20도, 30도, 이 상태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게 진행 각도입니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0도, 20도, 40도. 그래서 스페더 발생량을 측정해 보니 싱크로 기능이 없고 싱크로 있을 때는 요 0도일 때는 동일하더라. 근데 토치를 뉘어서 가더라. 토치를 뉘어서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싱크로 기능이 있을 때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죠. 40도일 때는 거의 거의 반으로 확 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조건이 뭐냐면 겹치기 용접이죠. 자, 용접 중에서 맞대기 용접, 겹치기 용접, 필리 용접 등이 있지요. 그 중에서 겹치기 용접이에요. 용접장, 용접 길이는 20cm를 3회 용접한 경우에 발생한 스태트를 채취한 겁니다. 예. 자, 우선 요게 이제 특징과 사양입니다. 자, 우선 1강의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의 때 봬요.